안개 자욱한 저녁. 성탄 및 송년 축하의 즐거운 인상이 그날 저녁 파리에서 깨어났다. 또 그럴 것이 가늠할 수 없는 안개가 피어올라 모든 불들이 켜져 있었지만 몇 걸음 떨어진 가스 가루등도 어찌나 감지되지 않았던지 곧 꺼지려는 듯 보였으며 이윽고 밤이 되자 이번에는 들판이나 밀림에서만큼이나 도심에서도 짙은 밤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길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은 길을 잃었다. 그들은 콩코드 다리에 도착한 줄 여기면서 앵발리드 광장을 10번째 돌고 있었고 샹젤리제에서는 마차 한 대가 거리를 내려가는 줄 여기면서 덤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었다. 어둠을 뚫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면 로얄 거리 카페들의 거대한 조명이 필요했다. 카페들 앞에는 안개를 투과하는 빛이 부드러운 색채로 반짝이는 안개가 문간에서 미소로 당신을 환대하는 듯 했다. 마치 어느 집 하인들이 현관에서 그들의 환대 속에서 이미 주인이 당신을 맞이하면서 느낄 기쁨을 반영하듯. 각자는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어쩌면 길을 잃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만큼 더욱 즐겁게 들어갔다. 그리하여 날씨에 대한 한탄들을 각각의 새로운 도착자가 급사장에게 하고 있었고 급사장은 감히 안개 속에 젖어들지도 고객들을 떠나지도 못한 채 각 방면에서의 다소간 희극적인 도착에 흥미를 느끼며 문간에 머물렀는데 각각의 새로운 도착자가 하는 이러한 한탄들은 예외적으로 즐거운 분위기로 발화되고 정취되고 있었다. 정말 끔찍한 날씨로군 하며 누군가 들어왔다. 밖은 엄청 춥소 라고 덧붙이며 그가 실내의 부드러운 습기 속에서 외투를 벗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소 라고 덧붙이며 그가 카페의 선명한 불빛에 눈을 깜빡였다. 소리도 없었다오. 정적이오. 라며 그가 말을 마치는 사이 귀를 그 정적으로 인한 휴면에서 즐거이 깨우는 건 각 테이블에서 주고받는 활기찬 대화들이었으며 급사들도 도착 순간에 거기에 동참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한 사건들은 거리를 좁히는 법이며 두 인간이 비록 우아한 손님과 평소 말없는 급사일지라도 이 놀라운 천재지변에 관해 몇 마디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으리라. 그리하여 고객은 즉시 질문들을 허용했으며 게다가 그는 그 질문들에 답하기를 갈망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나는 방금 콩코드 광장에서 왔소. 길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답하겠소. 아, 이에 동감입니다. 하고 급사가 말했다. 우리 손님 중 한 분은 레피블리크 광장에서 오셨는데 그 마부가 3번이나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단지 길을 잃는 것만이 아니오. 라고 그 신사가 말했다.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오. 네,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급사가 말했다. 이어 마치 가장 특이한 사건들 후에도 삶이 제기를 되찾듯 신사는 음료를 주문했고 급사는 그걸 가지러 갔다. 그리고 신사가 기다리는 중에 새로운 도착자들을 탐욕스레 바라보며 마치 여행의 동행자인 듯 그들에게 몹시 말을 걸고 싶어 할 때 급사장이 지나갔다. 주문하셨습니까? 그렇소. 그로그. 아, 네,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뜨거운 것이. 신사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맹렬한 동시에 망설이는 눈은 그의 주위로 고정된 채 예법상 지켜야 하는 침묵 속에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장전되어 발사 준비가 된 소총의 섬광처럼 한 신사만이 급사들의 친근함에 짜증난
나머지 건조한 태도로 음료를 주문했고 외투를 벗을 것이냐는 질문에 불쾌하게 답했다. 그는 화기애애한 다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잠시 후 떠났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내 다들 몸을 덮인 탓에 더 이상 외투를 등에 걸치지도 모자를 머리에 쓰지도 않았다. 그리고 대단히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며 마시고 즐기기 시작했다. 마치 불안과 불편의 안락과 평안이 이어지는 야영지 및 일반 도처에서 볼 수 있듯이. 쌍떼유 씨는 그 카페에서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다. 비록 거기에 다니는 귀족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가 행정부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전에 자기 돈으로 주인을 도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 급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음료를 마시고 떠났다. 그는 서글펐다. 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귀가하여 그는 잠시 현관에 앉아 고무장화를 벗었다. 소음에 잠시 깨어난 탓에 제 담요 위에서 자고 있던 큰 개가 고개를 돌려 잠시 그에게 그 눈을 고정했다. 그 눈의 시선 속에 있는 건 눈꺼풀이 그 위에서 방금 들어 올려진 수면의 모든 위험이며 깨어남으로 인해 방금 개봉되어 드러나 장중해지는 그 모든 망각이다. 아마도 당신에게는 우연히 저녁에 어린아이가 자는 방을 지나가는데 불빛에 아이가 깨어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당신은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본다. 아마도 당신이 아이의 평온을 느끼며 놀라 반갑게 다가가면 아이는 미소 지을 것이고 당신이 입 맞추면 아이도 당신에게 입 맞출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지금이 몇 시인지 어째서 당신이 거기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약간 소음이 들리더니 아이는 다시 잠들었다. 그는 당신이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아이는 당신에게 미소했다. 우리가 자면서 미소하듯. 아이는 당신을 응시했다. 거의 당신을 보지 않고, 어쨌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아이를 깨우지 않은 채 당신은 그 작은 얼굴에 입맞추었다. 그 얼굴은 눈을 감고 입으로 숨결을 보내며 수면이라는 이 위대한 신비로운 일에 빠져 있다. 또 그럴 것이 그 어린 아이들과 방금 다시 잠들기 전에 쌍떼유 씨를 응시한 개는 그들의 작은 몸으로 수면 같은 영면 같은 장중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깨웠던 어린아이는 그처럼 제 침대에 있으면서 그 빛을 보면서 미소한다. 왜냐하면 아이는 수면 중에 하던 위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미소는 순진무구한 참 미소이다. 이어 아이는 다시 잠든다. 쌍떼유 씨는 방으로 들어갔다. 슬픔, 추위, 피로가 그를 소진시켰다. 그는 떨면서 옷을 벗고 침대로 들어가 두 발로 열탕 주머니를 느끼며 그걸 발 위에 갖다 놓고 이불을 가슴 위로 끌어당겼다. 그는 몹시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 어떤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침대 속에서 내일 아침까지 자신을 괴롭힐 어떤 새로운 걱정도 어떤 감당할 수고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느꼈다. 그는 그의 사지를 마치 더 이상 소지할 필요가 없는 무거운 그러나 값비싼 공구처럼 침대 속에 던졌다. 그리고 그는 다리로부터 옆구리로부터 가벼운 느낌이 들자 휴 하며 숨을 내쉬었다.
조금 전까지도 몹시 무겁고 몹시 차갑던 그의 다리는 발에서 열탕 주머니를 느끼며 따뜻하게 그의 앞에 놓여 있었고, 그의 옆구리는 그의 옆에서 마치 꺼진 풍선처럼 숨을 내쉬며 느슨해졌다. 이따금 약간의 움직임으로 그는 그것들을 수정했다. 옆구리를 매트리스에 틈없이 더 밀착시키려고. 그리하여 그의 온 옆구리가 완벽한 공동을 파낸 후 거기에 정확히 들어맞아 그 좋은 매트리스로 그의 들뜬 부분들이 지지될 수 있도록, 또는 열탕주머니를 발에 더 밀착시키려고. 그는 울고 싶었고 이는 그에게 더한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이 좋은 온기 속에서 견디지 못할 건 없는 주의였다. 하기야 그는 어쩌면 어느 딱딱한 매트 위에서 추위 속에서 더 나아졌을지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온갖 희망의 부재 속에 있는 그 무화는 어쩌면 온갖 육체적 안녕의 밖에서 더 완전할 테니까. 그리고 우는 동안 몸이 얼었다고 느끼고 뻣뻣해지고 그 약함을 느끼는 데 있는 쓰라림은 그 모든 기쁨으로 장전되어 있다. 인간의 삶에 결부되어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며 떨림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기쁨으로 말이다. 그러한 기쁨을 찾으러 떠난다는 건 너무나 무분별한 짓이니,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기쁨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와 우리 잠자리 사이에, 우리와 딱딱한 땅 사이에, 우리와 우리 눈물 사이에 있으며,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더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어 그를 덮치기 시작하는 망각을 봉인하려고 쌍띠우씨는 촛불이 만드는 작은 노란 피라미드를 불어 납작하게 했다. 그것이 사라지고 밤이 드러났다. 그러자 쌍띠우씨는 그의 삶에서 그 순간 너무나 적은 것들을 느끼는 나머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잠들었다. 즉, 그는 너무나 강력하지만 기억하는 것이 금지된 그러한 생각들에 몸을 맡기러 갔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결코 제고되지 않는, 그리하여 행동들을 인도하지 않는 망각되는 우리 삶의 부분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상상으로 여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리하여 우리를 다른 것으로, 모든 것으로 바꾸고 기쁨과 고통과 생각들이 뒤섞이는 그러한 우리 삶의 부분이다. 그리고 마치 여행 중에 자신이 잠들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고장에서 깨어나듯, 우리의 생각은 잠에서 깨어날 때는 잠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 있으며, 그리하여 종종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던 빛 속에서 잠든 사람이 모든 것이 힘겹고 정신이 거의 나간 듯한 서글픈 날에 깨어나기도 한다. 그 사람은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일들을 기억한다. 그때는 몹시 쉬워 보였던 일들을. 그때 이후 그날 밤 동안 어찌나 많은 여행을 했던지 그에게는 일체가 너무 변해버려 동일한 그 일들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는 피로하다. 그는 불쾌하다. 그에게는 누군가가 가져다 줄 뉴스의 설렘이나 커피의 온기가 필요하다. 그날 밤 사라진 정신들이 그를 끌고 다녔던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삶에 대한 기호를 일깨우려면. 안개 자욱한 저녁. 성탄 및 송년 축하의 즐거운 인상이 그날 저녁 파리에서 깨어났다. 또 그럴 것이 가늠할 수 없는 안개가 피어올라 모든 불들이 켜져 있었지만 몇 걸음 떨어진 가스 가로등도
어찌나 감지되지 않았던지 곧 꺼지려는 듯 보였으며 이윽고 밤이 되자 이번에는 들판이나 밀림에서만큼이나 도심에서도 짙은 밤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길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은 길을 잃었다. 그들은 콩코드 다리에 도착한 줄 여기면서 앵발리드 광장을 10번째 돌고 있었고 샹젤리제에서는 마차 한 대가 거리를 내려가는 줄 여기면서 덤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었다. 어둠을 뚫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면 로얄 거리 카페들의 거대한 조명이 필요했다. 카페들 앞에는 안개를 투과하는 빛이 부드러운 색채로 반짝이는 안개가 문간에서 미소로 당신을 환대하는 듯 했다. 마치 어느 집 하인들이 현관에서 그들의 환대 속에서 이미 주인이 당신을 맞이하면서 느낄 기쁨을 반영하듯. 각자는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어쩌면 길을 잃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만큼 더욱 즐겁게 들어갔다. 그리하여 날씨에 대한 한탄들을 각각의 새로운 도착자가 급사장에게 하고 있었고 급사장은 감히 안개 속에 젖어들지도 고객들을 떠나지도 못한 채 각 방면에서의 다소간 희극적인 도착에 흥미를 느끼며 문간에 머물렀는데 각각의 새로운 도착자가 하는 이러한 한탄들은 예외적으로 즐거운 분위기로 발화되고 정취되고 있었다. 정말 끔찍한 날씨로군 하며 누군가 들어왔다. 밖은 엄청 춥소 라고 덧붙이며 그가 실내의 부드러운 습기 속에서 외투를 벗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소 라고 덧붙이며 그가 카페의 선명한 불빛에 눈을 깜빡였다. 소리도 없었다오. 정적이오. 라며 그가 말을 마치는 사이 귀를 그 정적으로 인한 휴면에서 즐거이 깨우는 건 각 테이블에서 주고받는 활기찬 대화들이었으며 급사들도 도착 순간에 거기에 동참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한 사건들은 거리를 좁히는 법이며 두 인간이 비록 우아한 손님과 평소 말없는 급사일지라도 이 놀라운 천재지변에 관해 몇 마디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으리라. 그리하여 고객은 즉시 질문들을 허용했으며 게다가 그는 그 질문들에 답하기를 갈망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나는 방금 콩코드 광장에서 왔소. 길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답하겠소. 아, 이에 동감입니다. 하고 급사가 말했다. 우리 손님 중 한 분은 레피블리크 광장에서 오셨는데 그 마부가 3번이나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단지 길을 잃는 것만이 아니오. 라고 그 신사가 말했다.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오. 네,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급사가 말했다. 이어 마치 가장 특이한 사건들 후에도 삶이 제기를 되찾듯 신사는 음료를 주문했고 급사는 그걸 가지러 갔다. 그리고 신사가 기다리는 중에 새로운 도착자들을 탐욕스레 바라보며 마치 여행의 동행자인 듯 그들에게 몹시 말을 걸고 싶어 할 때 급사장이 지나갔다. 주문하셨습니까? 그렇소. 그로그. 아, 네,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뜨거운 것이. 신사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맹렬한 동시에 망설이는 눈은 그의 주위로 고정된 채 예법상 지켜야 하는 침묵 속에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장전되어 발사 준비가 된 소총의 섬광처럼 한 신사만이 급사들의 친근함에 짜증난 나머지 건조한 태도로 음료를 주문했고 외투를 벗을 것이냐는 질문에 불쾌하게 답했다. 그는 화기애애한 다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잠시 후 떠났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내 다들 몸을 덮인 탓에 더 이상 외투를 등에 걸치지도 모자를 머리에 쓰지도 않았다. 그리고 대단히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며 마시고 즐기기 시작했다. 마치 불안과 불편에 안락과 평안이 이어지는 야영지 및 일반 도처에서 볼 수 있듯이. 쌍떼유 씨는 그 카페에서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다. 비록 거기에 다니는 귀족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가 행정부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전에 자기 돈으로 주인을 도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 급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음료를 마시고 떠났다. 그는 서글펐다. 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귀가하여 그는 잠시 현관에 앉아 고무장화를 벗었다. 소음에 잠시 깨어난 탓에 제 담요 위에서 자고 있던 큰 개가 고개를 돌려 잠시 그에게 그 눈을 고정했다. 그 눈의 시선 속에 있는 건 눈꺼풀이 그 위에서 방금 들어 올려진 수면의 모든 위험이며 깨어남으로 인해 방금 개봉되어 드러나 장중해지는 그 모든 망각이다. 아마도 당신에게는 우연히 저녁에 어린아이가 자는 방을 지나가는데 불빛에 아이가 깨어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당신은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본다. 아마도 당신이 아이의 평온을 느끼며 놀라 반갑게 다가가면 아이는 미소 지을 것이고 당신이 입 맞추면 아이도 당신에게 입 맞출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지금이 몇 시인지 어째서 당신이 거기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약간 소음이 들리더니 아이는 다시 잠들었다. 그는 당신이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아이는 당신에게 미소했다. 우리가 자면서 미소하듯. 아이는 당신을 응시했다. 거의 당신을 보지 않고, 어쨌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아이를 깨우지 않은 채 당신은 그 작은 얼굴에 입맞추었다. 그 얼굴은 눈을 감고 입으로 숨결을 보내며 수면이라는 이 위대한 신비로운 일에 빠져 있다. 또 그럴 것이 그 어린 아이들과 방금 다시 잠들기 전에 쌍떼유 씨를 응시한 개는 그들의 작은 몸으로 수면 같은 영면 같은 장중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깨웠던 어린아이는 그처럼 제 침대에 있으면서 그 빛을 보면서 미소한다. 왜냐하면 아이는 수면 중에 하던 위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미소는 순진무구한 참 미소이다. 이어 아이는 다시 잠든다. 쌍떼유 씨는 방으로 들어갔다. 슬픔, 추위, 피로가 그를 소진시켰다. 그는 떨면서 옷을 벗고 침대로 들어가 두 발로 열탕 주머니를 느끼며 그걸 발 위에 갖다 놓고 이불을 가슴 위로 끌어당겼다. 그는 몹시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 어떤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침대 속에서 내일 아침까지 자신을 괴롭힐 어떤 새로운 걱정도 어떤 감당할 수고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느꼈다. 그는 그의 사지를 마치 더 이상 소지할 필요가 없는 무거운 그러나 값비싼 공구처럼 침대 속에 던졌다. 그리고 그는 다리로부터 옆구리로부터 가벼운 느낌이 들자 휴 하며 숨을 내쉬었다. 조금 전까지도 몹시 무겁고 몹시 차갑던 그의 다리는 발에서 열탕 주머니를 느끼며 따뜻하게 그의 앞에 놓여 있었고 그의 옆구리는 그의 옆에서
마치 꺼진 풍선처럼 숨을 내쉬며 느슨해졌다. 이따금 약간의 움직임으로 그는 그것들을 수정했다. 옆구리를 매트리스에 틈없이 더 밀착시키려고. 그리하여 그의 온 옆구리가 완벽한 공동을 파낸 후 거기에 정확히 들어맞아 그 좋은 매트리스로 그의 들뜬 부분들이 지지될 수 있도록, 또는 열탕주머니를 발에 더 밀착시키려고. 그는 울고 싶었고 이는 그에게 더한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이 좋은 온기 속에서 견디지 못할 건 없는 주의였다. 하기야 그는 어쩌면 어느 딱딱한 매트 위에서 추위 속에서 더 나아졌을지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온갖 희망의 부재 속에 있는 그 무화는 어쩌면 온갖 육체적 안녕의 밖에서 더 완전할 테니까. 그리고 우는 동안 몸이 얼었다고 느끼고 뻣뻣해지고 그 약함을 느끼는 데 있는 쓰라림은 그 모든 기쁨으로 장전되어 있다. 인간의 삶에 결부되어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며 떨림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기쁨으로 말이다. 그러한 기쁨을 찾으러 떠난다는 건 너무나 무분별한 짓이니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기쁨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와 우리 잠자리 사이에, 우리와 딱딱한 땅 사이에, 우리와 우리 눈물 사이에 있으며,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더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어 그를 덮치기 시작하는 망각을 봉인하려고 쌍띠우씨는 촛불이 만드는 작은 노란 피라미드를 불어 납작하게 했다. 그것이 사라지고 밤이 드러났다. 그러자 쌍띠우씨는 그의 삶에서 그 순간 너무나 적은 것들을 느끼는 나머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잠들었다. 즉, 그는 너무나 강력하지만 기억하는 것이 금지된 그러한 생각들에 몸을 맡기러 갔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결코 제고되지 않는, 그리하여 행동들을 인도하지 않는 망각되는 우리 삶의 부분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상상으로 여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리하여 우리를 다른 것으로, 모든 것으로 바꾸고 기쁨과 고통과 생각들이 뒤섞이는 그러한 우리 삶의 부분이다. 그리고 마치 여행 중에 자신이 잠들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고장에서 깨어나듯 우리의 생각은 잠에서 깨어날 때는 잠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 있으며, 그리하여 종종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던 빛 속에서 잠든 사람이 모든 것이 힘겹고 정신이 거의 나간 듯한 서글픈 날에 깨어나기도 한다. 그 사람은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일들을 기억한다. 그때는 몹시 쉬워 보였던 일들을. 그때 이후 그날 밤 동안 어찌나 많은 여행을 했던지 그에게는 일체가 너무 변해버려 동일한 그 일들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는 피로하다. 그는 불쾌하다. 그에게는 누군가가 가져다 줄 뉴스의 설렘이나 커피의 온기가 필요하다. 그날 밤 사라진 정신들이 그를 끌고 다녔던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삶에 대한 기호를 일깨우려면